네, 지금부터 도시철도 운전규칙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도시철도 운전규칙 도규라고 하죠. 이걸 줄여서 이제 도규라고 할 텐데, 도규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게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철도 관련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시험을 여러 번 쳤었거든요.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어디서 시험이 나올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입교 시험이든 아니면 면허 시험이든 아니면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든, 그래서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다 여기서 나와요. 이거를 도규, 철규, 그리고 나중에 철도안전법까지 강의를 쭉 할 텐데,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는다고 해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글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해도 딱히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서 시험이 나오는지, 그리고 포인트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부분을 도규, 오른쪽 부분을 철규, 이렇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도규와 철규의 용어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금 도규가 왼쪽에 있고 철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쭉 보시면 도규와 철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같은 거고요. 다음 장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도교와 철교의 용어 구분을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서로 용어는 같잖아요. 근데 정의가 달라요.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용어가 달라요. 즉, 시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도교에 쓰는 용어인가 아니면 철교에 쓰는 용어인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지금 이 부분처럼 철교에 쓰이는 단어가 도교 시험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도교에 쓰이는 단어가 철교 시험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선택지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예 정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맞고 틀리냐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정의가 맞고 틀린 거는 이 용어가 도교에서 쓰이는 단어인가를, 정의인가를 먼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교와 철교의 용어 구분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폐, 차, 장, 무, 전 이라는 약어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폐차장에서 무전을 한다 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요, 도교와 철교의 공통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폐차장 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도교와 철교의 공통 단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철교 단어의 정의인지 도교 단어의 정의인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살짝 말씀을 해드리면, 이쪽이 폐색이고요, 이쪽이 차량, 이쪽이 정거장, 이쪽이 무인운전, 그리고 이쪽이 전차선로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네요. 네. 그래서 얘를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얘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 것들을 진행합니다. 도규와 철규의 공통적인 단어는 얘들이다. 폐차장, 무전, 폐색, 차량, 정거장, 무인운전, 전차선로, 이렇게 5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정의로 들어갑니다. 상세 정의라는 건 이제 정의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도규와 철규에서 공통적인 단어야, 아니면 얘는 도규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아니면 철규에서만 나오는 단어야를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이제 정의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나오기 쉬운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시철도법.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도시철도라고 안 하고요, 지하철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이라고 저희는 잘 하지만 공식적인 용어로 지하철이 도시철도로 바뀐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철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KTX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철도라는 건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철도법이라는 것도 과거에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운전규칙이라는 건 지하철, 즉 도시철도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철도법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를 도규 문제인데 도시철도법이 아니라 그냥 철도법이라고 한다거나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철도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한 숫자는 외우지 않으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외우는 순간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돼요. 이 법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1조, 2조, 3조, 4조 뭐 다 외우겠어요. 외우라고 하시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얘거든요. 도시철도 운전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보시면 얘 있죠. 39조. 지금 도규랑 철규랑 굉장히 섞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18조를 39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39조를 제18조로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제18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도규, 철규, 그리고 철도안전법 쭉쭉쭉쭉쭉 괴인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짜증나죠? 그래서 이라고 외우도록 합니다. 뭐 처음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도시철도에만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도시철도랑 철도는 다른 거기 때문에 도시를 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세세한 부분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도시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사항에서는 또 중요한 건 운전, 그리고 도시철도의 도시, 그리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 볼게요. 이 운전은 왜 들어가냐면요, 이거를 사람들이 계속 안전으로 바꿔요. 이걸 계속 안전으로 바꿔요. 도시철도의 안전 뭐 중요한데, 근데 이 법은 도시철도를 어떻게 운전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철도의 운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차량 및 시설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서술한 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전 아니에요. 안전 아니고 그 대신 이쪽에 안전이 붙어요. 도시철도의 운전, 그리고 차량 및 시설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이쪽은 안전이란 단어가 꼭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의 운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도시교통 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도시철도 운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중요한 이유는 역시 도시철도의 운전이에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얘 역시 안전이 아니에요. 도시철도의 운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도시교통 권역별로 서로 다른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나중에 철도 안전법 가시면요, 뭐 대통령령,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무슨 령들.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아니라 법령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도시철도 운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철도 운영자란 단어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철도 운영자가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도시철도 운전 규칙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용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폐부터 볼게요. 폐색이란 선로의 일정 구간에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부터 나올 것들은 철도 용어인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정규교육만 받으신 분이라면 그냥 쉽게 뭘 뜻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험이 어디에서 나오냐지, 이걸 이해를 하는 건 사실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열차가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열차랑 여기 있는 열차랑 여기 있는 열차랑.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눠 놓고 둘 이상이 한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폐색이라는 걸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예, 그리고 예. 일단 얘 같은 경우는 특정이라고 많이 나와요. 특정이라는 건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이 특정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이란 건 이렇게 특정 구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 구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을 잘 속이는데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차량으로 갑니다. 차량은 얘예요. 첫 번째는 왜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열차를 포함해 이런 말 아니고 왜예요. 전동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인 건데 이 세 개도 말장난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동차 하나 있고 그리고 궤도시험차 그리고 전기시험차 차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동시험차 얘랑 얘를 섞어놨죠. 그리고 전기차 그냥 전기차만 해놨죠. 이런 애들은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거장으로 갑니다. 정거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도규랑 철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용어 다른 정의가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여객의 승차, 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판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거예요. 얘는 여객의 승강, 적하, 조성, 교행, 대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처음에 용어 구분을 하셨잖아요. 이 단어는 철교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도교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이걸 하신 다음에는 정의를 보시고 그 정의에서 이게 과연 철교정인가 도교정인가를 보셔야 돼요. 승하차는 그냥 승하차 말하는 거고요. 열차의 편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열차를 이제 영업 준비를 마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편성이라 그래요. 어떤 이유로든 다시 입고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개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열차의 편성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편성이란 단어는 차량의 편성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영업 준비를 끝내고 정말 승객분들이 타는 노선으로 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차라는 말 안에는 이미 편성이 끝났다는 의미를 내포해요. 그래서 열차의 편성이 그래서 차량의 편성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쪽은 입판이란 말은 기지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데 그때는 승객이 있는 상태로 기지로 데려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판이란 단어는 꼭 차량이랑만 써요. 열차의 입판이 아니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외워주세요.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판. 이거 바꿔서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인운전.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의 원격 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무인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정의가 다른데요. 얘는 같아요. 네. 무인운전 같은 경우는 도교의 정의와 철교의 정의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하나 생각해 두세요. 무인운전은 도교의 정의와 철교의 정의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무인운전 같은 경우는 얘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차 그리고 얘도 열차 같은 경우는 차량 아니라고 했죠. 차량이 아니라 지금 열차가 맞아요. 이거 차량으로 나오는데 차량 아니라는 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관제실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승강장 혹은 영무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차선로 같은 경우는 얘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 얘를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옆에 철규 부분 보시면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정의가 다르죠. 얘를 이렇게 가져온다거나 하면 틀려요. 네, 도규의 정의가 따로 있고요. 철규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건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이 정의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요. 또 도규 정의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도 다른 정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외우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는 같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정의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도규 단어인가 철규 단어인가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거 했었잖아요. 폐, 차, 장, 무, 전. 이거 뭐였는지 계속 생각을 하시고 외우시고 적어 보시기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폐색, 차량, 그리고 정거장, 그리고 무인운전, 그리고 전차선로. 이게 공통인,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가 공통이었죠. 공통 단어였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도규 단어인지 철규 단어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얘가 이쪽 단어가 이쪽에 있으면 틀리고요. 반대로 이쪽 단어가 철규에 있으면 틀려요. 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쪽 단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시, 운, 전, 열선, 노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뭐 시운전을 할 때는 뭐 열선이 없다, 열선 노,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따져보면 시계운전, 그리고 운에는 3개가 있어요. 운전보안장치, 그리고 운전사고, 운전장애.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열에는 열차, 그리고 선에는 선로, 그리고 노에는 노면전차. 지금 써드린 것 같은 경우는요, 도규에만 있어요. 그죠? 지금 요 단어들은 도규에만 있어요. 이거 2개를 좀 잘 구분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시, 얘네들이 운전, 열, 선, 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죠. 도규냐 철규냐는 해결이 됐어요. 지금 시, 운전, 열선, 노, 얘가 철규에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도규에 있으면 이제 정의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계 운전이란 사람의 맨눈에 의존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전에는 유관이었어요. 유관이었는데 2021년인가 개정이 되면서 유관이 맨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해 시험에 유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틀렸었어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얘네들 최신 법령을 받냐 안 받냐까지도 시험에 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보안장치. 얘가 조금 외우기가 애매한데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답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보안장치를 떼서 어떻게 외우냐면 신, 선, 패, 경, 연, 정, 재, 운이라고 외우세요. 이건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하나 말씀을 해드리면 신호장치, 그죠? 신호장치, 그리고 선로전환장치, 폐색 장치, 그리고 경보장치, 연동장치, 그리고 이쪽은 열차 자동이 붙습니다. 정지장치, 제어장치, 운전장치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열차 종합 제어장치 라고 붙어요. 얘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법이 나왔는데 뭐 경보장치를 빼먹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열차 자동 정지장치를 빼놓고 말한다거나 이러면 법이라서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법은 정의가 확실해야 돼요. 빼먹고 이러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외워두세요. 진짜 잊을만 하면 나와요. 그냥 신선, 패, 경연, 정재운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표시를 해드리면 신, 선, 패, 경, 연, 정, 재, 운, 그리고 열차 종합 제어장치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을 볼게요. 운전사고란 열차 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도시철도 시설에 파손된 것을 말한다. 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는 사상자. 얘가 한 번씩 사망자로 나와요. 사망자가 아니에요. 제가 법은 정의가 정확해야 된다고 했죠. 뭘 빼고 포함되니 많이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역시 도시철도 시설이 파손된 것을 말한다. 철도 시설이 아니라 도시철도 시설인 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걸로 넘어가서 운전장애란 열차 등의 운전으로 인하여 그 열차 등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 중 운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아니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열차를 보면요. 열차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 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여기도 첫 번째는 본선, 두 번째는 열차 번호. 이 본선은요, 측선이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 본선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정비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열차를 주차할 수 있게 측선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차라는 건 정비를 다 끝내고 편성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승객들을 태울 수 있게 준비가 돼서 나온 차량을 열차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측선이 아니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열차 번호, 이거 차량 번호로 굉장히 잘 나와요.
차량 번호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열차 번호예요. 편성된 열차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로. 선로 같은 경우는 다른 건 필요 없는데 그 철규의 정의가 있잖아요. 본선이 있고 측선이 있어요. 얘는 그 두 개를 합쳐놨거든요. 열차의 운전에 사용되는 본선 그리고 측선으로 구분된대요. 이게 굉장히 생각을 안 하고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선은요, 본선 측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철규 용어예요. 만약에 도교에서 본선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 측선이라 하면 어쩌고저쩌고가 나온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도교에는 본선 측선이 아니라 그냥 선로라는 것만 나와요. 선로는 이렇고 본선과 측선으로 구분된다. 궤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레일이 아니라는 거. 레일과 궤도의 차이는 나중에 배우세요. 다 배우는데 레일과 궤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궤도 대신 레일이란 단어를 쓰면 틀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면전차. 노면전차는 도로면의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열차를 말한다. 얘는 그냥 그 트램이라고 하죠. 유럽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트램이 그냥 노면전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레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네,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복습을 해볼 거예요. 그냥 끝내지 마시고 백지를 한 장 놔두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쓸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 본인이 정확하게 학습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도교와 철교의 구분이었죠. 어떤 단어들은 도교에서만 나오고요. 어떤 단어는 철교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철교 단어가 도교 시험에 나온다거나 도교 단어가 철교 시험에 나오면 틀렸어요. 정의가 맞든 틀리든 간에 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정의. 이 단어는 도교에서만 나오는 단어야. 그래서 봤는데 상세 정의가 틀려. 그러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도교와 철교에 공통이 있었죠. 공통 단어. 그걸 제가 폐, 차, 장, 무, 전으로 정의를 해드렸죠. 정. 그래서 폐색, 차량, 정거장, 무인운전, 그리고 전차선로. 여기 이렇게였죠. 이 5글자 같은 경우는 도교와 철교에서 공통 단어였어요. 반면에 시, 운전, 열, 선, 노 같은 경우는 시계운전, 그리고 운전사고, 운전장애, 그리고 운전보안장치. 그리고 열차, 선로, 노면전차.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교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이게 있었죠. 운전보안장치. 운전보안장치에는 신, 선, 폐, 경, 연, 정, 재, 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열차, 종합, 제어장치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각을 말씀을 드리면 신호장치, 그리고 선로 전환장치, 그리고 폐색장치, 그리고 경보장치, 연동장치, 그리고 열차 자동 정지장치, 그리고 열차 자동 제어장치, 그리고 열차 자동 운전장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있었고요. 이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익히시면 적어도 도교에서 정의 문제가 한 두세 문제 나오면 틀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